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1.09%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0.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2월에 가격 조정이 코스닥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그냥 여전히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이번에도 요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추세가 꺾이면 조금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고개를 살짝 돌려놓는 그런 정도의 모양새다. 그래서 뭐 이제 코스닥도 반등세가 꽤나 강하게 좀 나왔고요. 이렇게 좀 뭐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크게 나오기보다는 거의 지금 가격 조정 없이 위로 꾸역꾸역 좀 유지를 시키면서 매물을 소화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 차트만 보면은 지금 뭐 별로 나쁠 게 없다. 근데 일단 저번에도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과 어찌됐건 같이 봐야 되잖아요. 뭐 글로벌 증시가 뭐 추세가 꺾이는데 우리 증시만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우리 증시만 단독적으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미국 증시 비롯해서 중국도 요즘은 되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같이 좀 추세를 다시 상방으로 좀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약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좀 부족했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크게 조정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받는 거는 그냥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추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만한 뭐 악재라든지 하락을 시킬 만한 이유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기간 조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 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투심을 조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조정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사실상의 어떤 그 약간의 어떤 핑계거리로 저는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이 국채 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잠깐 이제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가 살짝 이제 턴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잠깐 움츠러들지만, 결국은 금리의 상승과 시장이 항상 같이 가는 방향이 역사적 패턴이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금리의 상승 기조가 조금 이제 시장에서 어떤 걱정거리로 대두가 되면서 잠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가, 요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희석되는 거죠. 시장에서 희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국채금리 악재까지 좀 많이 희석이 되면 이제 진짜 뭐 별로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상승으로 좀 가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가 그나마 이거는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뉴스가 좀 생겼습니다. 저번 주에 일단 방송에서 미국의 증세 논의, 요 부분은 그렇게 시장을 뭐 끌어내릴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두 번째로 미국과 유럽, 이제 서방국과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요 어떤 그 신냉전 이야기 될 정도의 어떤 최근의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 동안에 또 이따가 제가 이제 뉴스 바로 좀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까요? 뉴스도 이제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인데, 이 부분이 혹시라도 예전에 제가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좀 예를 들면서 이때였거든요. 예, 요때 당시였는데, 이때 당시에도 처음에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때는 시장이 조금 눈치를 좀 보는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어찌됐건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유효한 상황이었잖아요. 121선 좀 깼긴 했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모습으로 보면서 이때 당시에도 이 오랜 박스권을 드디어 좀 뚫어내는구나, 그런
어떤 기대에 많이 차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커지더니 이 부분이 글로벌 증시를 발목을 잡는 그 악재가 되어져서 여기서 추세가 꺾여 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의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미국 무역 전쟁 때문에 거의 한 2년여간 동안 정말 글로벌 증시를 괴롭혔거든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갔고, 그러다가 2년이라는 어떤 조정을 거치고 이때 고개를 이제 딱 들었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렸던 그런 어떤, 일단은 지난 어떤 증시의 흐름이었었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아주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설마 별일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또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어떤 뭐 지난 어떤 중국의 행동 패턴을 보면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도 뭔가 뭐 이렇게 전쟁 예고 수준의,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이제 제가 실제로 뭐 뉴스 기사를 좀 디테일하게 읽어봤는데 요거는 좀 제목이 살짝 이제 오버한 경향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꽤나 강력하게 지금 좀 뭐 이렇게 발언도 하고 대응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혹시 조금 더 상황이 대립각이 심각해지면 그때는 증시에 영향이 아예 없기는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막 크게, 아주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권에는 둬야겠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이제 최근 뉴스 중에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핫하죠. 수에즈 운하 좌초 된 선박이 지금 뭐 이제 주말 끼고 하면 이제 6일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하루에 90억 달러 물류 뭐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여기로 이제 요렇게 이제 지나가는 건데, 이 배가 뭐 별로 안 길어 보이는데 400m라고 합니다. 400m면은 제가 뭐 얕은 지식으로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80 뭐 1m인가 2m인가 그런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이가 길이가 긴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얘가 좌초돼 가지고 요 운하길을 막아버려서 지금 모든 배들이 지금 우회해서 돌아가게 됐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물류 운임의 상승, 그리고 이제 석유값의 급등 효과를 좀 가져올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금요일장은 이제 물류 운임 상승 관련해 가지고 태용로직스가 보시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차트가 좋습니다. 좋아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는, 얘가 이제 좀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좀 있어요. 막 이렇게 분위기 고조됐다가, 물론 이제 대만의 에버그린 컨테이너 선인데, 요게 언제쯤 복구가 될런지에 따라서 재료의 길이, 강도가 이제 세질 건데, 요 부분을 또 예측하기가 또 쉽지가 않고, 또 금방 또 만약에 복구가 되고 정상화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슥 이렇게 좀 소멸돼 버릴 테마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접근을 하시려면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물론 계속해서 뉴스는 봐야 되겠지만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너무 이렇게 긴 호흡보다는 일단은 뉴스 보면서 어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MM도 많이 올랐죠. 얘는 뭐 워낙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던 애라서 참 이런 거 보면, H&M 보고 있으면 이 주식이라는 게
야, 참 재밌어요. 뭐 진짜 뭐 상패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지금은 또 시장이 주도주를 하고 있고 참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서 영원할 것 같던 주식이 종목이 어느 순간 뭐 상패에 들어가 있고 상패 당하기 직전이었던 종목이 이렇게 지금 올해만 몇 배를 오른 건지 야, 저 어마어마하죠 정말. 아무튼 태용로직스랑 HMM 정도 수혜주나 관련주로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도 너무 좀 괜찮고요. 재료도 나쁘지는 않아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먹을 구간을 좀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치료제 레키노라주가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에서 품목 허가 전 사용 공고를 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볼까요? 요때 당시에 이제 국내 치료제 승인 기대감으로 시세를 좀 내다가 승인이 나니까 하락으로 접어들었죠. 요거는 뭐 이제 주식 경력 조금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전형적인 그냥 재료 소멸로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이제 경험을 하시다 보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제가 이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이 방송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약간 어떤 그 디데이 이벤트 당일을 앞두고 주식이 오르면 이벤트 당일의 결과는 전혀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안 좋게 되면 당연히 폭락이고요. 좋은 결과 나와도 오르기보다는 이 전으로 많이 올랐다면 재료 소멸로 떨어지는 경우가 열의 9은 그렇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승인이 났는데 왜 떨어지냐, 뭐 갖다 붙이기죠. 핑계일 뿐입니다. 국내 치료제로서는 매출에 그렇게 지금 크게 도움이 뭐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평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셀트리온 치료제는 국내보다는 해외의 수출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가 매출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때는 그냥 어떤 시장의 기대감으로 오른 거고 충분히 조정받고 정말 이 셀트리온 치료제가 해외 수출길이 열리면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재료에 의한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천천히 우상향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또 재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충분히 조정을 받아놓은 상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내놓은 상태, 21선 이렇게 이쁘게 돌려놨고 또 요런 이쁜 차트에서 이렇게 또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결국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승은 코스닥에 또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도 지금 굉장히 약간 조금 중요한 위치, 여기를 만약에 이 저항 구간을 뚫어내면 전고점인 1000포인트까지 한번 힘좋게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이게 또 100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를 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어찌됐건 시장이 11월, 12월의 어떤 연말의 과열 국면에서 지금 1월, 2월, 3월에 기관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개인들의 지금 이 자금, 혹은 그러니까 증시 대기 자금일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유동 자금일 수도 있고요. 요런 자금들의 폭발성을 가져오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도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또 오르진 어쨌든 11월, 12월 때는 코스피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번에는 1000포인트를 뚫어내는 그러니까 코스피가 3000을 뚫어내면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던 이때처럼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그렇지만 뭐 정치 테마주 혹은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힘을 받게 돼 있고, 그 가운데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박영선 테마주들도 괜찮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이 최고 시장에서는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지금 뭐 야권에서는 당연히 독보적인 대권 이제 주자 후보로 되고 있고, 지금 어떤 이재명 지사와의 양자 구도에서도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윤석열 관련주들 한번 설명드리면서 드렸던 멘트처럼,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당분간은 어떤 정치적 행동을 가져갈 확률은 조금 저는 낮다고 봐요. 일단은 좀 더 잠잠히 조금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아마 어떤 그 뭐 기자회견 형식을 취하면서 이제 정치를 뭐 해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겠죠. 정말 뭐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이 들지만, 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뭐 그냥 뭐 진짜 다 하한가 가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이럴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언제가 좋을지 타이밍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도 가장 좋을 타이밍으로는 5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관련주들도 사실상 조금 과열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뭐 한 수요일 전까지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분위기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테마 자체가 끝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왜냐면은 재료 자체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윤석열 테마주는 가장 큰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선언, 가장 큰 이 한 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죽을 수는 있지만, 이 테마는 어디까지 갈지 지금으로서는 좀 알기가 힘들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정치 테마주들을 둘러보면, 정치 테마주들을 다 어떤 패턴을 분석해 보면, 정치 그 대선이 있는 해에 최고 대장주는 거의 한 10배씩은 갔어요. 한 10배씩은 갔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 지금 정치 테마주 중에 윤석열 테마주가 가장 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관련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뭐 10배를 갈 수도 있고 뭐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간다는 전제하에 어떤 종목이 10배를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도 제가 좀 해보는데, 10배를 가는 애들은 좀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거래 대금이 너무 없이 단기간에 급등으로 이렇게 올려치는 애들보다는, 뭐 이건 그냥 제 개인 뇌피셜입니다. 그냥 뇌피셜로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 결국에는 뒤돌아보면 한 10배를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다라는 생각. 얘가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를 구 테마주랑 신 테마주로 구별을 했을 때, 구 테마주 중에는 지금 서현탄 메탈 혹은 서현, 혹은 뭐 덕성, 이런 종목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이 중에 10배를 뭐 이미 10배를 곧 가는 애들도 물론 있겠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뭐 덕성 같은 경우도 한 이때쯤으로 친다면, 한 6,000원쯤으로 친다면, 어찌됐건 아무튼 요 안에서 서현탄 메탈도 뭐 한 3,000원 치면은 한 2,000원을 쳐도 조금 더 남았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들은 뭐 신구 가릴 것 없고요. 그 안에서 종목들이 완전히 지금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테마주들이 막 전체적으로
완전히 대장 따라서 막 가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약간 그냥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히 뭐 무조건 얘가 대장이니까 얘를 매매해야 된다 요런 상황도 아닙니다. 봐가지고 좋아 보이면 그 종목으로 지금 해도 되는 그런 그만큼 지금 테마 자체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도 다 좋아 보여요. 테마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도 이제 출발했고 웅진도 이제 2파동째입니다. 이런 강한 재료는 3파동까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모습 그리면서 이 안에서 뭐 조정시 매수, 반등시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뽑아 먹을 수 있겠죠. 승일도 좋고요. 근데 얘는 지금 첫 번째 파동에서 조금 많이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눌림이 조금 깊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원익큐브도 이제 2파째 기간을 짧게 좀 가져가는 상황이고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좋아 보입니다. 일단 한 요정도 신 윤석열 테마주 쪽에서는요 지금 애니눅률이랑 원익큐브 그리고 승일 웅진 얘네들 끼도 너무 좋고요. 공략하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깨끗한 나라도 이제 늦게 출발했지만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구 테마주 중에서는 뭐 지금 일단은 지금 서현 이랑 뭐 덕선, 서현 탑메탈 이렇게 공략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아이크래프트도 얘도 끼가 상당히 좋아서 요렇게 눌림 구간을 만약에 타점을 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겠다. 그렇게 한번 윤석열 테마주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어요. 최근에 뭐 삼성도 그렇고 악재가 계속해서 조금 나오고 있죠. 거기서 이제 이어져서 이제 최근에 차량 반도체가 아예 그냥 뭐 정말 없어가지고 지금 현대 기아 이제 생산 공장도 차질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공장 문제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전기차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완판이 되어졌고 유럽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괜찮은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차를 못 만들어내니까요. 요게 굉장히 지금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도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방송 통해서 요 악재가 이제 실질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막 나오기 전에 자동차 부품주들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좀 비중 축소나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차 뭐 현기차랑 뭐 차량 부품주들도요. 근데 일단 뭐 기아차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조금 뭐 유지하면서 좀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뭐 시장이 좀 돌아선다면 이 가격대는 좀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7만원에서 75,000원 기아차에서도요. 또 이때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던 요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 가격대를 깨기는 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대형주 위주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가격대에 왔을 때 한번 공격적으로 담아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다만 전제는 뭐가 되어야 되죠?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장이 요렇게 이제 우상향 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뭐 갑자기 뭐 정말 그러지 않길 바라고 뭐 좀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서는 상승 흐름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도 보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 유럽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어떤 마찰 문제가 좀 심각해져서 시장이 어떤 악재로 드리워지면서 이렇게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요거는 이제 뭐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고서라도 어떤 매수 타점이나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기아차도 뭐 75,000원, 7만원대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현대차도 거의 다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여기 이제 횡보 요렇게 이제 쳤던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실렸던 요 가격대, 요 정도 되겠죠. 얘도 20만 원이네요. 20만 원 부근, 121선 부근, 이 구간은 저는 뭐 괜찮다,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생각이 났냐면 SK 이노베이션도 20만 원 부근이라서 얘네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얘도 똑같은 자리들이죠.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이 나왔던 구간까지 지금 거의 원위치 됐거든요. 이 가격대는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뭐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려는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2차전지를 이게 뭐 정말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폭스바겐이건 뭐 성공을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혹시라도 뭐 그 가운데서 좀 녹록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뭐 SK나 LG 화학 쪽에서는 뭐 반사이익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잠깐의 어떤 시장도 좀 조정 장인 상황에서, 또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많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 나온 악재였기 때문에 좀 급하게 가격 조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오바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LG화학은 조금 더 조정이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도 한 70만 원 부근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담아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를 조금 빼먹었네요. 아까 이제 미국과 아니 중국과 이제 미국 유럽 간의 이런 좀 마찰이 계속 커지면은 이제 봐야 될 게 히토류 관련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히토류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윤석열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히토류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 해인이라는 종목 있고요. 얘도 상한가 뽑아내고 뭐 위아래 꼬리 변동성 크게 가져가면서 3일 동안 요 박스권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 보시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고, 여기서 근데 조금 더 이 뉴스 때문에 당장 뭐 월요일날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반응을 하고 이렇게 떠버리면 뭐 잡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혹시 거래량 이렇게 죽이면서 눌림 타점이 한번 나오면 얘도 나쁘지 않다, 한번 접근해 볼 만은 하다. 왜냐면 이 이슈가 당장 바로 갑자기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봅시다 이럴지는 않을 거잖아요. 계속해서 좀 더 갈등 구조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해서 히토르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 죽었어요. 흐름 안 죽었습니다. 유니온도 그렇고요. 그래서 유니온도 여기 딱 뚫어내면 윗공간으로 많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저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유니온 머티리얼은 조금 약하고요. 디플렉스도 좀 약하고, 지금으로서는 유니온이랑 예전에 그 세녹텍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얘도 좀 그렇고, 유니온이랑 해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종목 일단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 다음에 금요일 이제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시간에서 마켓 관리가 상장 주관사를 이제 정하고 IPO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시간에 단일가 가고 다 좋았는데, 생각보다 힘이 너무 좀 없었던 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음봉은 맞았는데, 아직 뭐 그렇게 왜냐면은
당분간 나올 수 있는 재료 중에 사실은 가장 좀 핫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 이후로 또 재료가 아마 없어요. 주관사 선정했기 때문에 또 뭐 몸값 책정하고 이러려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 상장 준비 기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야, 이날은 좀 갔어야 되는데 얘가 갈 의지가 있는 애면 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근데 차트적으로만 봐도 얘가 한 파동 나왔죠? 두 파동 나왔고 여기서 3파동을 뽑기에는 조금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혹시 이렇게 이제 조정 구간으로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빼다가 한 번 정도 더 어떤 좀 뭐 이슈를 가지고 뭐 마켓 관리, 몸값, 몇 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얘네는 필요할 것 같고 일단 마켓 컬리가 좀 생각보다 죽어버렸으니 그 다음에 혹시 뭐 야놀자나 뭐 리디북스 아니면 뭐 두나무 이쪽으로 아니면은 지금 삼성출판사의 메가가 아니라 스마트 스터디죠. 맞나? 걔네도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 상장 관련주들의 수급이 이동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대성 창투예요. 근데 저희 리딩방에서도 요날 이제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별로 생각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털고 나와버렸거든요. 수익 그냥 조금 내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서 해서 여기서 팔아버렸는데 심상치 않은 또 종가의 모습을 만들어버려서 야 이거 홀딩 할까 하는 뭐 또 아쉬움이 조금 있기도 했었습니다. 야 근데 얘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첫 번째 파동이 뭐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도 않았고 거의 원위치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래도 좀 있어요. 가격대가 막 높지 않아서 뭐 바로 뽑아줄 수도 있는 자리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얘는 아마 여기를 탁 넘기면서 한번 뽑아주려고 종가를 금요일날 이렇게 만든 건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렇게 한번 매물 이식봉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요. 물론 반대로 넘긴 척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분위기가 좀 시장 분위기가 맞춰져야 돼요. 상장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얘 혼자 막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뭐 아주 아이비라든지 얘도 지금 뭐 조금 가격적으로 너무 좀 높아서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뭔가 좀 이대로 안 죽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흐름이죠. 요 박스권 안에서. 그래서 같이 좀 한번 움직여주는지, 삼성 출판사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여기서 좀 오래 준비했던 애라서 좀 아쉽습니다. 삼성 출판사라는 종목의 끼를 생각해보면, 요 정도는 조금 아쉬운데,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만한데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좀 지켜보고 있고, 보시면 우리 기술 투자도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 얘도 요 박스권 한번 넘겨놓고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요쪽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아까 히토류 관련주에서 동국 아레네스를 말씀을 일단 안 드려 좀 빼먹었네요. 얘도 여기 이제 요 가격대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한번 뭐 뽑아주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